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도, 기온, 기습, 그 다음에 기류, 온도와 습도와 이 바람, 공기 흐름, 바람에 대해 가지고 쾌적한 상태가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기 속에 공기 조성이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 조성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인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 물, 음식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제 성인의 하루 필요량이 대개 물 같으면 한 2리터 정도, 음식이 한 2.5kg, 공기는 13kL입니다. 킬로리터. 13kL. 가장 많죠. 자, 그래서 이 공기의 정상적인 압력이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은 일기압보다 낮아지겠죠. 자, 일단 일기압은 760mHg, Hg가 수온입니다. 수온으로 만든 기압계가 있는데 그 수온을 760mm를 올릴 수 있는 압력입니다. 공기의 압력. 이걸 미리바로 표시한다면 1013.25 미리바, 혹은 요즘은 미리바보다는 헥토파스칼, 이 단위를 씁니다. 미리바나 헥토파스칼이나 값은 똑같습니다. 1013 헥토파스칼. 그러면 공기 속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보시면은 질소가 거의 78.1%. 자, 이 퍼센트 그리고 단위가 생략되어 있어요. 단위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체일 경우는 우리가 단위를 부피 대 부피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78.1%가 질소고 20.93% 산소고 0.93%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 0.03%. 근데 지금 0.03%보다 자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지금 약 한 0.04라고 나오는 수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온, 헤리움, 메탄 등 다양한 공기 속에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산소입니다. 산소인데 문제는 산소만 호흡해서 우리가 호흡이 잘 되느냐? 산소만 호흡은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소도 같이 불어 넣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인공 호흡을 위해서도 필요한 순수 산소만 공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적으로 부피로 질소가 78.1%다. 가장 양이 많은 성분이다. 그 다음 만약에 고온으로 연소를 시키면은 이때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질소산화물 NO, 일산화질소. 그 다음 더 산화되면은 NO2, 이산화질소.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아질산, 질산 이렇게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질소, 질산, 아질산, 자,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 일산화질소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 무칩니다.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아요. 헤모글로빈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합니다. 실제로 산소, 그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일산화탄소보다도 일산화질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 일산화질소도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버려서 산소 부족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그 다음 NO2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젓갈색 자극성 냄새입니다. 일산화질소보다 인체 기관지의 영향이 훨씬 더 약 한 6배 정도 강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명 스마일 가스라고 이름 부르는 N2O라는 아산화질소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가스가 있습니다. 자, 이 가스가 마취제로 사실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마취제. 근데 이걸 일명 스마일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마시고 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비정상적이다시피 자꾸 웃어요. 그래서 스마일 가스 마취제로 사용합니다. 온실가스,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잠수부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는 병이 있어요. 잠한병 혹은 케이슨병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잠수부들이 높은 수압을 견디고 물속 깊숙이 잠수에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가면은 우리가 체내에 질소가스가 혈액 중으로도 많이 녹아져 들어갑니다. 근데 그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걸 그런 상태를 바로 물 위로 올라온다면은 아주 이거 고압 상태로 질소가스가 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체내에 녹아져 있다가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니까 압력이 갑자기 압력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확 바뀌잖아.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사이다 콜라 이산화탄소가 거기에 녹아져 있잖아. 가스가 녹아져 있는데 압이 꽉 차 있고 녹아져 있는 상태를 병뚜껑을 따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기에 녹아져 있는 이산화탄소 그 가스가 끌어올라 버리잖아요. 끌어오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일어나 버리니까 여기에 중추신경 마비돼 버리고요. 거의 나중에는 문제시 되면은 사람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올라옵니까? 잠수부들이 깊이 잠수했다가 천천히 올라와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또 조금 올라와서 쉬고 이렇게 체내에 질소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지방, 물, 혈액 순서로 질소가스가 잘 녹아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스가 혈액보다는 물에 더 잘 녹고 물보다는 우리 몸속 지방 조직에 더 잘 녹는다 이 얘기고, 잠한병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 잠수부나 해녀, 뭐 지하터널 공사 인부, 지하철 공사 인부들에도 나타나는 직업병입니다. 자, 잠한병. 그 다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 산소가 최적으로 구성비의 20.93%. 산소 필요량이 1일 13kl 그랬는데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약 500리터를 우리가 호흡에 필요합니다. 1시간에 500리터. 어느 정도 됩니까? 500리터가. 우리가 보통 부피로 따졌을 때 18리터가 이렇게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몇 말 됩니까? 엄청난 양이죠. 시간당 2만은 우리가 사실은 산소를 필요로 하다. 그 다음, 자, 산소 농도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하고를 두 개, 자, 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자, 이 농도를 조금 우리가 건강을 따질 때 같이 한번 비교를 합시다. 자, 산소가 만약에 10% 이하 농도이다면 사람이 호흡 곤란이 옵니다. 호흡 곤란이 와요. 산소 10%. 그 다음 7% 이하 되면은 질식사 일으킵니다. 질식사. 그 다음 만약에 산소 농도가 4% 이하인 어떤 조건에 들어간다면 1분 이내에 사망에 이릅니다. 1분 이내에. 끔찍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봅시다. 7%하고 10% 두 개 값을, 자, 7%, 10% 두 개 값을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7%, 10%. 자, 그 다음 저산소증 약 한 11에서 12% 이하, 7% 이하 되면 질식에 이르고 약 11에서 한 12% 이하 떨어지면 저산소증으로 갑니다. 주로 어디 한 7,000m 이상 고산지대, 고산병, 항공병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또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고기압하에서 55% 이상 고농도 산소 상태의 사람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있게 된다면 폐기종, 충혈, 동통, 근육, 경련,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소 양이 높아도 낮아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양을, 농도를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 일단 이름은 자, 오르자트 분석법 그러는 자,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실험기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 이렇게 이 실험기구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은 이거 산소 농도 측정하는 오르자트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구나.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산소 농도를 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측정 원리는 이겁니다. 시료를 흡수액에 통과시켜 산소를 흡수시킵니다. 자, 산소를 잘 흡수하는 흡수액에 흡수시키고, 자, 이 산소를 이제 구하는데, 자, CO2에서 O2, CO 순으로 측정해서 연들 내에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에 산소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서 CO2 흡수시키고, 그 다음 산소 흡수시키고, 그 다음 일산화탄소 흡수시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흡수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CO2 이산화탄소는 흡수액은 30% 수산화 카륨 용액을 여기에 넣고,
그 다음 산소 흡수액은 60% 수산화카리움과 12% 피로가롤 용액, 이 혼합액으로 산소를 흡수시킵니다. 그러니까 흡수액이 뭐냐? 산소 흡수액이 뭐냐? 이산화탄소 흡수액은 뭐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자, 이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 흡수 안 되고 나오고 있는 건 질소, 뭐 이렇게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하다.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 다음, 이산화탄소, 다른 말로 탄산가스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공기 중에 약 0.03%. 자, 이산화탄소 색깔 없습니다. 무색, 무치.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 탄산수잖아. 탄산수는 약산성을 가진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비독성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로 이제 바깥으로 호흡을 불어내잖아. 독성은 없습니다. 비독성 가스로 용도는 소화제의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청량음료 만들 수도 있고, 드라이 아이스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자, 용도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실내 오염도 측정 기준. 자, 이산화탄소를 실내 오염도의 측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7% 초과 시 호흡곤란이 옵니다. 호흡곤란. 10% 초과 시 질식사가 옵니다. 그러면 아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7%, 10% 기억해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자, 됐고. 그 다음 실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를 허용하냐 하면은 자, 1시간 평균값이 0.1% ppm으로 1000ppm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이산화탄소 평균값이 0.1%가 나오면은 0.1% 이상 올라가면은 환기시켜라 이 말입니다. 0.1%는 ppm으로 1000ppm입니다. 1000pp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이다.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이다. 자, 그 다음 호흡 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변화는 자, 흡기 우리가 이제 들이쉴 때 산소가 20.94%, 이산화탄소 0.03%, 질소 79.03에서 이제 불어내는 호기 산소 16.44%, 약 한 몇 퍼센트? 4.5% 정도를 우리가 흡수가 가능하고 다 흡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5% 산소 흡수하고 나머지 16.44% 불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호기 불어내는 호흡 속에 3.84% 상당하죠. 질소는 뭐 변함없고 그러니까 산소는 4 내지 5%가 우리 몸에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는 한 4% 이상 호흡으로 불어낸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산화탄소 정량법,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법 혹은 수산화 나트륨 법 금지관법. 자, 이산화탄소를 자, 여기 이
영역에 흡수를 시키는 방법. 그 다음 금지관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측정 방법이 있다. 이제 바륨, 수산화 바륨 흡수액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금지관이 어디?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자, 이 속에 이산화탄소가 양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자, 색깔이 변해 가지고 그 색깔 변화가 어디까지 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금지관에 공기를 이렇게 금지관 속으로 뽑아 넣어야 되잖아. 그 뽑아 넣기 위해 가지고 이 펌프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뭐랄까?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 왜 해충 이렇게 방지하고 할 때 이 펌프 있잖아. 그런 형태의 펌프입니다. 자, 이 펌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금지관 양쪽 끝을 유리관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요 유리관 끝을 자르고 펌프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쪽에도 자르고 이걸 쭉 빼면은 공기가 이게 빨려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가지고 색깔 변화가 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지관에 금지관청이 청자색입니다. 청자색이 입구로부터 차차 엷어서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길이에 눈금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눈금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금지관법. 자, 금지관은 색깔이 무슨 색깔로? 청자색이 보라색으로 바뀐다. 그럼 왜 이 청자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느냐? 여기에 티몰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어뒀어요. 티몰프탈레인 지시약이 이산화탄소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에 의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바뀐다. 이 색깔의 변화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각 금지관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그 다음 황화수소, NO2, 이산화질소, NH3, 암모니아. 자, 이런 것들도 이 금지관으로 각각의 금지관으로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일산화탄소 마찬가지. 일산화탄소 무색, 무취, 무자극성 가스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자, 공기 비중이 얼마일까? 자,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볍다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물체 불완전 연소 시에 또는 소화 시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에도 일산화탄소 많이 배출됩니다. 일산화탄소 마찬가지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잘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결합력은 산소 결합력의 약 200~300배 훨씬 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일산화질소도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보다도 더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산소보다 훨씬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연탄가스 중독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혈중의 헤모글로빈에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10% 미만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50%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구토가 나타난다. 60% 결합되어 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70% 결합해버렸다. 그럼 사망에 이릅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연탄 중독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 나무를 떼든 뭐 석탄을 떼든 뭘 떼든 초기에 그 다음에 소화할 때 일산화탄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흡연 시에 일산화탄소 많습니다. 일산화탄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흡연에서 흡연 내 4,000종 이상의 아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벤젠도 나오고요. 발암 물질로 지정되는 물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담배 끊기가 참 어렵잖아. 담배 안 피우는, 안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일산화탄소의 후유증 또 보시면은 중추 신경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 저하, 시야 협착 참 엄청납니다. 그 다음 허용 기준 봅시다. 탄소 성분 불완전 연소 시에 자동적으로 배출되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원인입니다. 자, 배출 허용 기준 실내 10ppm 이하, 10ppm 이하, 실내 주차장 25ppm 이하, 대기 환경 기준 8시간 9ppm 이하, 1시간 25ppm 이하. 자, 그다음 일산화탄소 금지관으로 측정하는 방법. 자, 이렇게 색깔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녹황 0.01%, 일산화탄소 0.01, 녹황, 황록, 초록, 청록, 청색 나타내면은 약 한 1%일 때 청색을 나타낸다. 자, 일산화탄소 금지관으로 일산화탄소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산화 아황산가스, SO2 가스, 아황산가스. 자, 이거는 굉장히 자극성이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점막 자극, 염증 일으키고 흉통, 호흡 곤란, 자극성 기체입니다. 대기 오염 지표 0.02% 이하, 연평균 환경 기준. 그 다음 스모그 경보 주로 SO2 및 SO3 농도에 의해서. 스모그 뭐의 약자냐? 스모크, 매연, 플러스 파크, 안개 해서 스모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존입니다. 오존. 자, 오존층이 우리 이 지상 약 24에서 48km 영역에 오존층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농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 10ppm 정도 되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자, 이 층에서 뭐를 걸러줍니까? 아주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걸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다 그 자외선에 노출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자꾸 사라진다. 이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오존층 사라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존이 만들어지고 또 오존을 만들어서 우리가 탈취, 살균, 탈색 이런데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기 중에 오존이 허용 농도 0.1 ppm 이하, 보통 약 0.01에서 0.04 ppm 정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0.1 ppm 이상 올라간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활동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자, 그럼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물질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CFC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프레온가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염화 불화 탄화수소입니다. 지금 프레온가스는 생산 못하고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스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다른 대용으로 쓰고 있는 가스 이런 것들도 전혀 파괴를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파괴를 이 프레온가스와 같이 그만큼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지 우리 지구상에서 오존 만들어 가지고 또 위로 상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어디? 햇볕에 의해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오존이 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바깥 활동 자제하세요. 이런 경보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의 오존 함량은 약 한 10 ppm, 지상에서 25km 지역의 오존 최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층이 있는데 그 층에서 한 10 ppm 정도 농도로 된 층을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 먼지 분진. 자, 이거 우리 신경을 또 꽤 써야 됩니다. 자, particulate matter에서 PM 이렇게 약자로 PM. 그 다음 뒤쪽에 이 먼지 분진의 입자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인체의 흡착률이 큰 것이 0.5에서 5 마이크로메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 마이크로메타하고 2.5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발표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 보건학적 공기의 먼지 허용 기준은 밀리리터에 400개 이하 또는 자, 단위는 세제곱 큐빅 메타당 10mg입니다. 10mg. 만약에 먼지 분진에 의해서 피해는 엘러지, 진폐, 폐암, 황사 피해. 자,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폐 속에 들어와서 먼지가요, 폐 속에 침착이 되어 있다. 아무리 기침을 해도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는다. 폐포 속에 남아서 이와 같이 진폐점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 근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아주 작은 입자는 폐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 이하짜리 부유 분진. 자, 어떻게 충격식 진해 측정기 임핀저라고 그러는
자, 여기에 이걸 이용을 해서 자, 이 벽에 부닥치게 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10마이크로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입자가 작은 입자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채취해야 되겠느냐? 공기 채취기를 이용을 하는데, 고속 공기 채취기 혹은 뭐 저속 공기 채취기, 어찌됐든 이제 공기를 뽑아가지고 공기 속에 들어있는 먼지 분진을 여과지에 일단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고, 자, 지름 10마이크로 이하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데, 포집해서 자, 이렇게 펌프에서 자, 이걸 자, 여기에 만약에 흡입을 해서 큰 입자 같으면 여기에 떨어지고, 작은 입자는 이 여과지에 거쳐서 이제 여과지 여기에 잡혀주겠죠. 펌프에서 뽑아들이면은 자, 여과지 걸러지고, 그 다음 펌프에서 얼마나 많은 공기를 흡입했는지 이 유량계를 통해서 흡입한 유량을 계산을 해야 나중에 몇 세제곱미터에 얼마 이 양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기 채집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측정기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의 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가 이렇게 위쪽에 걸리는 거는 이렇게 11마이크로미터 보다 더 큰 거는 위에 걸릴 거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작은 입자는 아래층에 이렇게 퇴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량 구하고 먼지량 구하면은 전체 먼지 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강하 분진 측정을 위한 자, 측정 실험 기구입니다. 강하 그러니까 저절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철조망 있고 포집 깔때기에서 아래쪽에 포집병에 이제 먼지가 포집되도록 자, 저절로 떨어지는 먼지 자,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산먼지 측정입니다. 이거는 바람에 이래 휘날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측정하는 지점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만약에 여기에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어떤 뭐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다면은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을 때 자, 이 먼지를 이렇게 1, 2, 3 이렇게 한 세 위치에서 먼지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대조 위치 그러니까 이 발생원이 아닌 쪽에서도 먼지를 한번 채취해서 이거 브랭크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원이 아닌 공기 속에도 먼지가 있잖아. 그 먼지량을 구하고 여기에서 발생원에서 발생된 먼지량을 구해가지고 이 대조 위치의 값을 빼주면은 이 발생원에서 발생된 먼지량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 가집시다.